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스코리아로 데뷔, 이후 배우 활동을 시작하는데 단번에 시청률 65% 드라마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신드롬급 인기를 보여줬죠. 근데 드라마가 종영하자마자 재벌과 결혼 발표를 해버리는,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막장이라고 욕먹을 수 있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의 주인공, 오늘의 필모 그린 주인공은 고현정 배우입니다. 이미 중학교 때 170cm가 넘으며 유독 키가 크고 눈에 띄었던 고현정. 그녀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꼭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생은 너무 애띠다. 저한테. 저도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남다른 피지컬 덕분일까요? 우연히 들었던 미용실에서 미스코리아에 나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죠. 자르러 갔다가. 마샬 미용실. 요즘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당시 미스코리아는 미용실 원장의 권유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미용실에서 전문 훈련까지 지키며 미스코리아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마샬 미용실은 미스코리아만 100명 이상을 배출한 그야말로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그럼 마샬 미용실 원장님 눈에 들어온 고현정. 보자마자 딱 미스코리아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나이였습니다. 미스코리아는 진, 선, 미라는 순위 제도가 있죠. 근데 당시 1989년도에는 미성년자는 진이 될 수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틀림없이 진 내년에 나가도 진 되는데 왜 고등학생이 지금 나가야 되나 해가지고 그렇게 딱 1년만 있다가 출전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특유의 시원시원한 성격 탓일까요? 한번 마음먹은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했던 고현정은 진이 될 수 없음에도 출전을 결정했죠. 고현정 양은 올해 18살, 172cm의 개 53kg입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진이 될 수 없었지만 고현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수인 선을 차지할 수 있었죠. 당시 진은 지금도 배우 활동 중인 오영경이 받아갔습니다. 오영경은 당시 고현정을 보고 특유의 분위기와 미모 덕분에 이미 미스코리아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고 이야기했죠. 분위기가 귀하잖아요. 고급지잖아요. 자, 이렇게 미스코리아로 데뷔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CF부터 MC 활동을 하며 당시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고현정. 그런 그녀에게 욕심이 생기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였죠. 그래서 일부러 학교도 동국대 연극학부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연기를 준비하던 고현정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전원일기와 더불어 농촌 드라마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렸던 대추나무 사랑걸려내에 캐스팅되었습니다. 학교까지 연극학부로 진학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연기. 처음부터 당연히 특유의 재능으로 찢어놨겠죠. 아니요,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라디오 DJ부터 쇼 프로그램 MC까지 하고 있었고 학교에 다니며 연기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스케줄이 끝나면 밤새 대본을 외우며 연기를 했던 시인 시절. 연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걸 깨달았지만 분명 연기의 매력은 알 수 있는 시기였죠. 본격적으로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다지기 위해 라디오 DJ, 음악방송과 예능 MC를 내려놓으면서 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맹랑시 대신에 여명의 눈동자의 명지를 연기하며 미스코리아가 아닌 배우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할 무렵 1992년부터 주연으로서의 입지가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랑부터 여자의 방까지 주연으로서 부담스러운 자리를 잘 해내면서 흥행까지도 잘 나오는 배우가 되었죠. 지금도 내가 그렇게 아가씨처럼 어려 보이나? 이렇게 차근차근 필모를 쌓던 중 본격적으로 팬덤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 출연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기 있는 배우라고 하면 어떤 타이틀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만 배우 혹은 넷플릭스 1위 작품의 배우나 할리우드 대작에 출연한 배우같이 조금은 글로벌한 이미지의 배우가 인기의 증거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 가장 유명한 배우의 타이틀은 바로 주말 드라마 주연 배우였습니다. 지금의 천만 배우급으로 인기 있는 자리였는데 데뷔 후 약 3년 만에 주말 드라마 주인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인기든 연기든 이미지든 최고의 배우인 김혜자 배우와 함께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그야말로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자리죠. 덕분에 이때부터 연기 칭찬도 많아졌고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바다를 훌륭하게 해내고 또 한 번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만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랑이 먹일래부터 청춘의 덫 엄마가 불렀다 등등을 써낸 KBS를 빛낸 50인에 들어가는 스타 작가, 바로 김수현 작가의 작품에 캐스팅됩니다. 잠깐 이 작가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입김이 세다고 할 수 있는 작가일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PD를 일주일 만에 바꿔버린다든지 섭섭한 일이 생기면 방송국 사장까지 내려와서 사과를 해야 될 정도였죠. 흔히 이야기하는 김수현 사단이라고 지금도 당시도 짱짱한 배우들이 있었는데 김수현 사단이 없으면 드라마 쪽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작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작가의 작품에 출연하게 된 거죠. 근데 어디가 계셨지? 도둑들에서 빠져나오세요. 분명 뭐 아니면 도. 성공하면 앞으로 배우 인생이 쭉쭉 풀릴 것이고 실패하면 커리어에 큰 흠이 생길 만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이는 이 배우의 특유의 색깔 있죠.
지금도 큰 칭찬을 받는 부분인데 특유의 안개 같은 톤의 또렷또렷한 딕션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럼 틈을 내서 아버님을 한번 만나볼까? 온갖 병원 심부름 다 하는 학력 좋은 병원 심부름꾼이라니까. 엄마 내가 말한 거 좀 기억 좀 하고 있어요 제발. 이렇게 김수현 작가의 작품도 훌륭하게 해냈으니 무서울 게 없겠죠. 진짜 그랬습니다.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된 작품이 오는데 바로 1995년 모래시계입니다. 최고 시청률 65%.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20, 30대 남성들조차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퇴근을 서둘렀고 그 덕분에 모래시계가 방영하는 날에는 야근과 회식도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그만큼 이 작품은 신드롬에 가까웠고요. 당시 출연했던 모든 배우가 스타덤에 오르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 정도인데 주연인 고현정은 모래시계가 방영한 날에는 드라마와 고현정 이야기를 신문이 도배됐고요. 그녀가 입은 옷들은 줄줄이 품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연기도 정말 훌륭했는데 당시 모래시계 김조항 PD는 고현정의 연기를 보고 한 줄의 대사로도 파급력을 갖는 배우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화질, 음질이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지금 봐도 안정적인 톤의 목소리와 귀에 쏙쏙 박히는 딕션은 그때나 지금이나 훌륭하죠. 아버지를 죽음에 몰아넣었잖아요. 1989년도에 미스코리아로 데뷔하면서 1995년까지 단 한 번의 내리막길 없이 쭉쭉 상승했던 고현정.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겠다. 이제 그녀에게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쏟아졌고 고현정이 출연한다고 하면 엄청난 투자금이 모일 시기였죠. 그런 이 시기에 그녀가 선택한 작품은 바로 은퇴였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배우 활동에 꽃길만 깔릴 커리어에 연예계 데뷔 약 6년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돌연 결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충격적인 건 그 상대가 바로 신세계 그룹 3세인 전용진이었죠. 1995년은 고현정으로 시작해 고현정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초에는 모래시계로 계속 기사를 쏟아냈던 그녀가 연말에는 결혼 발표를 신문 일면을 장식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됐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꼭 여자 연예인이 재벌 혹은 사업가와 결혼하면 꼭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은퇴 당시 고현정의 기사에는 떠나보내기엔 아까운 연기자, 좋은 연기자 하나를 잃었다는 내용으로 그녀의 커리어를 인정해주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요즘 기자분들이 좀 배웠으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배우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은 고현정. 도쿄 니온바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조용히 결혼생활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대중은 꾸준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수많은 기자들은 고현정의 사생활,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결혼생활 중에도 수많은 루머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8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중 돌연 이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이혼 발표와 함께 또다시 수많은 악성 루머에 시달리게 되죠. 필머그린에서는 루머는 배제하고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지만 2009년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고현정이 결혼 생활에 관해 이야기한 게 있어서 이 부분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MC였던 강호동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그분과 결혼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 질문을 받은 고현정의 답변은 네, 사람만 생각하면. 전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부부의 관계는 끝났지만 아직 엄마라는 역할이 남아있었던 고현정.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훌륭한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방법. 다시 그녀의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대중 앞에 서기로 결정한 고현정. 그녀가 선택한 복귀작은 봄날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10년 만에 복귀작이었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당시 회당 최고 출연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관심을 받았으면 첫 회 시청률이 무려 29.1%, 대화 사극급으로 엄청난 시청률을 보여주며 시작한 드라마. 당시 대중이 고현정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기도 하죠.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연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역시 공백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은섭 씨를 사랑해요. 당신 동생을요. 이후에도 쉬지 않고 여우야 뭐하니와 히트로 드라마 분야에서 꾸준히 모습을 비췄고 홍상수 감독의 해변의 여인으로 스크린에도 모습을 비추며 계속해서 배우로서의 필모를 탄탄하게 쌓아갔죠. 특히 여우야 뭐하니는 기존의 비련의 여주인공, 청순했던 고정적인 이미지에서 털털한 이미지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2006년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수위가 높은 대사와 장면이 많습니다. 그만큼 논란도 많이 됐고 가족들과 보기 굉장히 민망한 장면도 많았음에도 평균 시청률 17%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미치겠어 오빠. 거기에 히트까지 쭉쭉 연달아 히트를 치는 그야말로 믿고 보는 배우가 되었죠. 야 출동. 그리고 이제 드디어 큰 거 옵니다. 약 3년 정도의 공백기를 가졌던 고현정. 정말 예상치도 못한 드라마로 오게 됩니다. 바로 선덕여왕이었죠. 기존에 꾸준히 해오던 현대극이 아닌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는 사극이라는 장르였습니다. 이제 미실의 시대입니다. 특히 캐릭터 해석을 정말 잘한 걸로 극찬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의 고현정 배우는
특유의 안개같이 낮은 톤을 구사하지만 미실을 연기할 때는 또박또박 정확한 딕션으로 빠르게 대사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톤으로 기존의 연기에 변주를 주었죠. 공의 부친이신 용수공, 공의 모친이신 천명공주님, 제가 다 죽였습니다. 입은 선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으로는 상대를 깔보는 미실 특유의 시그니처를 만들어냈죠. 뭐 이런 거. 이순재 배우는 그녀의 연기를 보고 할리우드로 지금 당장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기력이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왜 전 성골로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제가 쉽게 황후의 꿈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꿈을 꿀 수 있었을 텐데. 여담으로 3년이라는 공백기, 사극이라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나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가 25회 때 미실이라는 캐릭터가 죽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감독도 작가도 알았던 걸까요? 이 드라마는 미실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얘가 계획이 많은 거야. 저는 25회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송국 시상식에서 악역이 대상을 받은 설레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설레를 깬 배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보고 있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연말 연기대상에서 시청자뿐만 아니라 방송 관계자, 평론가 등등 모두가 미실의 고현정이 연기대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역시나 그의 대상은 당연히 미실의 고현정에게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죠. 또 왕자님께서 승하하신 건 너 때문이다. 연말에는 영화 여배우들이 출연하며 당시 국내에서 흔치 않은 소재의 페이크 다큐에 도전했습니다. 정해진 연출의 틀은 존재했지만 주어진 대사는 명확하지 않았기에 당시 배우들은 대부분의 대사를 즉석에서 만들어냈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평소 루머 속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배우들 속에서 고현정의 칭찬이 유독 많은 영화거든요. 최근에 이 작품을 다시 보니까 고현정은 자신의 루머를 적극 활용하고 유독 말하듯이 대사를 처리하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얼마나 장면 리얼한 게 많았으면 최지우와 싸우는 장면은 지금도 현실인지 영화인지 구분 못하고 진지한 댓글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네가 내가 쫓겨났는지 뭐 했는지 네가 뭘 알아? 네가 내가 사는 걸 봤어? 네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어? 나 이혼 후에 술 마셨어. 모래시계 이상의 커리어를 달성할 수 있을까 싶었던 순간 2009년은 그야말로 연기로도 커리어로도 그 시절 모래시계를 뛰어넘고 있었죠. 그렇게 해가 넘어가면서 2010년 미실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지 제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대무를 선택합니다. 박인권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아나운서를 시작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해림을 연기하게 되죠. 대한민국은 대체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대물의 초반은 원작을 드라마로 훌륭하게 각색하며 대한민국이 바라는 정치가의 상을 잘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갈수록 정치극의 비중이 줄어들더니 점점 로맨스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로맨스로 마무리되며 어처구니없는 전개를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눈빛을 가지고 더 발전한 또렷한 딕션으로 완벽한 해림을 완성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법률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작품은 고현정이 거절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딱 고현정 배우를 염두에 두고 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 작품으로 SBS 연기대상을 수상하며 또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후 2년간 또다시 공백기를 가지고 미스고라는 영화로 돌아오게 되지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쫄딱 망했어요. 재미있는데 망했나요? 높! 재미까지도 없었으니까 그냥 넘기죠. 야 이년아, 2년이 장난이야? 사실상 미스고가 개봉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대물 이후 최검상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공백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다시 어디 갔나 애타게 찾을 때쯤 또 다른 레전드 드라마죠. 여왕의 교실로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걱정 반 기대 반인 작품이었는데 마여진 특유의 차가운 느낌의 고현정 배우와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 당시 대한민국에서 연기를 제일 잘했던 아역들은 다 데려온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현정 대 아역 배우의 연기 대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 하나 연기에 빠지는 부분이 없을 정도였죠. 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디서 그걸 배울 수 있죠? 3년 만에 복귀한 고현정 드라마. 지금도 당시도 관심이 많은 교육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동시간대 1위는 뭐 당연했죠. 근데 이 당연한 게 안 되네. 하필 동시간대 방영한 드라마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틀려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오늘의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너희들을 알게 될 거고 내일의 꿈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시청률이 아쉬웠던 거지. 연기랑 캐릭터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았고 이런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딱 고현정뿐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선생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근데 또 팬들을 말려 죽이려는 것인지 다음 작품까지 약 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연기를 못하면 몰라, 아니면 작품 보는 눈이 없으면 몰라. 작품도 잘 골라 연기도 잘해. 그니까 더더 애타는 거죠. 뭐 어쨌든 그렇게 애태우고 나서 선택한 작품, 또 저의 인생 드라마 중 하나인데 바로 디어 마이 프렌즈입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우리들의 브루스, 그들이 사는 세상 등등 K-드라마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인 노희경 작가의 작품입니다. 당시도 지금도 현존하는 유명 장년층 배우들은 다 모였고 당시로 연기 경력만 총 한 300년이 넘는 위험을 보여줬죠. 거기서 이 시니어들을 보필하는 역할을 했으니 아마 정말 오랜만에 현장에서 막내의 경험을 해봤을 것 같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미실 다음으로 고현정 배우의 인생 캐릭터는 이 디어 마이 프렌즈의 박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쓰는 거. 분명 인생 드라마는 맞거든요. 근데 또 두 번은 보지 못하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감정 소모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거의 나의 아저씨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열하고 비겁한 박완. 왜 너는 30년 동안 묻어둔 그 얘기를 이제야 이렇게 미친년처럼 터뜨리는 건데. 노희경 작가의 글은 서슬퍼랑 칼날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노희경의 글과 고현정의 연기는 닿기만 해도 배일 정도로 날카로운 느낌을 가득 보여주었죠. 우리 세상 모든 자식들은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 우리 다 너무나 염치 없으므로. 레전드 작품을 남기고 딱 봐도 띵작 향기가 나는 리턴이라는 작품을 선택합니다. 해당 드라마의 최종 보스인 최자희를 연기하는데 지금도 당시 클립을 찾아보면 고현정 특유의 다크함을 칭찬하는 댓글이 꾸준히 달리고요. 그만큼 해당 드라마의 핵심 인물로 드라마를 끌어갔습니다. 더 할 말 있어요? 하지만 방영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내용으로 포털 사이트가 도배되기 시작하죠. 바로 고현정과 제작진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기사였는데 이어서 연출을 맡은 주동민 PD를 고현정이 폭행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어져 현장 스태프부터 시작해 수많은 증언과 추측, 루머가 드라마를 어둡게 덮기 시작했죠. 제가 이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체크해드리고 싶은데 당시 고현정 측도 방송도 확실히 팩트를 다룬 게 없습니다. 그냥 양측 합의하에 하차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그림이었죠. 그렇게 현장 증언이나 스태프들의 이야기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고현정이라는 배우는 앞서 재벌과의 결혼, 그리고 이혼과 복귀로 도마 위에 서기도 했고 수많은 루머가 끊이지 않았지만 본업에 충실하며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거든요. 하지만 이때 처음으로 커리어에 흠이라는 것이 생기고 말았죠. 그래도 이후 공백기를 크게 가지지 않고 동네 변호사 조드로2, 재와 벌에 출연하면서 여전히 죽지 않은 특유의 다크한 분위기를 잘 살리며 이자경이라는 캐릭터를 잘 소화합니다. 뭐 당연히 성공적인 복귀를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어쨌든 시즌1의 후속편이죠. 근데 시즌1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경찰과 대기업 회장 같은 굵직한 사람들이 전부 바보가 됐고요. 조드로는 주인공 버프를 받고 죽지도 않아요. 물론 시즌1도 원작 특유의 느낌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이 있었고 박신영 배우가 다 끌고 간 느낌이었는데 시즌2는 이 선을 심하게 넘어버립니다. 배우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혹평만 가득한 상태로 조드로2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잊지 마. 너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드라마의 완성도는 아쉽긴 했어도 고현정 배우의 연기는 좋았고 나름 잘 끝냈거든요. 이제 다음 작품을 차례로 찍으면 역량을 뽐내면 되는데 이상하게 유독 이 배우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 시작했죠. 물론 그전에도 긴 공백기를 가지긴 했지만 이번 공백기는 팬들에게 유독 길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정시탁에 출연한 고현정은 이 시기에 쉬게 된 이유를 공개했죠. 우선 고현정은 이 시기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지만 내가 아플 리가 없어라며 병원에 가길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는데 건강검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고 어찌저찌 해서 겨우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다 나았다고 생각했던 병이 또 발병하며 길에서 쓰러지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저 고현정인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잠시 배우의 일을 내려놓고 인간 고현정을 돌보고 있었죠. 이때 많은 걸 깨닫고 바뀐 점도 많다고 회상했습니다.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온 고현정.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배우로서 고현정을 기다린다는 증거처럼 수많은 시나리오가 쌓여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또 한 번 멜로에 도전해보고 싶던 차, 고현정에게 딱 맞는 작품, 너를 닮은 사람의 시나리오가 수많은 작품들 사이에서 유독 빛이 났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 드라마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온갖 욕망에 관한 이야기 같거든요. 여기서 고현정이 맡은 캐릭터는 온갖 문제를 잔뜩 가지고 있지만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로 문제를 감추고 있는 희주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현정은 이번에도 이런 이중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죠. 지겨워했잖아. 서로 바닥을 봤잖아.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1,500만 원 정도의 에르메스 캐리백을 내려치며 오열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배우가 또 스타일링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레전드는 이 드라마에서 다 나왔을 정도로 고현정의 스타일링도 한몫한 드라마였죠. 성공적인 복귀를 마치고 2년 뒤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3위, 비영어권 1위, 2023년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마스크걸. 고현정은 첫 OTT 진출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했고 그동안은 대부분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역할이었지만 처음으로 단 2회 출연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3인 1역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도였죠. 콤플렉스가 있는 한별 배우의 김미모,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좋다. 원작 특유의 광기를 살린 나나 배우의 김미모, 화려한 플래시 세례와 나만을 위해 준비된 무대.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한 듯한 고현정 배우의 김미모까지 나한텐 뜻깊은 시간이었어. 각각 굉장히 색깔이 진한 배우들이 각자가 해석한 김미모를 마음껏 표현한 덕분에 연출은 물론 연기까지 두루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니, 왜? 나 여기서 나가야겠어. 다만 한별 나나 배우의 김미모에 비해 고현정 배우의 김미모는 임팩트가 강한 장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특유의 강점을 잘 살린 동시에 모든 일을 다 겪고 해탈한 듯한 혹은 초월한 듯한 김미모였기 때문에 표정과 몸짓을 최소한만 사용하는 절제된 연기를 제대로 보여주었죠. 또 독방의 회개를 한 듯 안 한 듯 역시나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제대로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후 탈옥을 결심한 장면, 죽음 앞에서까지 딸에게 말을 아끼는 장면, 이 부분에서 고현정 배우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선배님한테 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원래 제가 초고 때는 대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꽤나 분량이 있었던 대사를 절제하고 엄마로서 염치가 없으니 나서지 않고 모성애를 내세우지 않는 애절한 김미모를 연기했죠.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구해내기는 하지만 미모한테 염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쩌면 그냥저냥 한국 드라마 특유의 신파 드라마가 될 뻔한 마지막 씬을 배우의 아이디어로 무덤덤하게 절제하며 연기한 덕분에 생각 이상으로 좋은 장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딸에게 그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존재는 지워졌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게 너무 보이니까 더 가슴 아팠어요. 당시에 캐스팅을 보고도 말이 많았거든요. 한별 배우 외에 나나 고현정은 밝혀졌는데 이미지가 너무 다른 배우들이라며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내용으로 모두가 키는 170 초반으로 비슷하고 몸무게도 셋 다 52kg으로 체형이 모두 비슷했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캐스팅했는데 실제로 발 사이즈까지 모두 250으로 디테일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저 안 받을래요. 이런 취급까지 당하면서 장기 기승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당시에 마스크걸 시사회에 가서 실제로 배우들을 전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세 배우의 체형이 비슷하더라고요. 난 마스크걸이다. 스토리에는 분명 아쉬움도 있었지만 연기로는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으며 첫 OTT 진출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시작하며 팬들과 본격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죠. 촬영일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만 벌써 25만 명. 부럽다. 저도 구독 한 번만. 안 돼. 자, 이렇게 고현정 배우의 필모를 그려보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고현정 배우의 작품을 쭉 정주행하다 보니까 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캐릭터를 맡든 대체가 되는 배우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연기의 색깔이 워낙 뚜렷해서 가끔은 호평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꾸준히 발전된 연기를 보여주어서 그런지 이제는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이해가 많아지는 배우죠. 앞으로도 지금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계속 좋은 연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고요. 제가 또 그려봤으면 하는 배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랬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잘한 일보단 잘못한 일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남는 장사이며 넘치는 축복이라고. 그러니 지나고 후회 말고 살아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라고.